사역탕 치료사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8세에 무황달성 간염을 앓았는데 지금 간 수치는 정상이다. 오랫동안 사지가 얼음같이 차고 때로 복부가 창만하며 우측 옆구리와 위완 부위에 통증이 있다. 자, 지금 손발이 차다. 골증이죠. 그 다음에 복부가 창만하다. 복만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환자가 복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배가 불러서 불편해요. 이게 복만입니다. 살이 쪄가지고 배가 부르네. 이게 복만이 아닙니다. 자, 우측 옆구리와 위완부의 통증, 위완통, 복통이 그 옆구리 쪽에 흉엽통이 있고, 사용한 방약을 살펴보니까 소관리기, 충분히 그럴만 하죠.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나니까 소관리기약을 썼습니다. 청피, 향부자, 천련자 뭐 이런 거겠죠. 최근에는 복부가 창만하고 한데 식사 후에는 더욱 심해지고, 그럼 이거는 복만, 창만이 문제가 되는 거고, 때로는 위완 부위와 옆구리에 통증이 있으며 사지가 매우 차다. 밤마다 뜨거운 물주머니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지만 심야가 되면 종종 발이 차가워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 우측 늑골 아래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 간이 만져지고 질은 중간 정도 딱딱하며 경미한 압통이 있고 심화 부위에 물소리가 들린다. 설질이 담하고 태는 백하며 맥은 침새하다. 이는 리허한이 심해져서 생긴 증후로 사역탕을 처방하였다. 자감초 건강 부자. 결과로 세첩 복용한 후 손발의 증상이 따뜻하게 호전되었고 더 이상 뜨거운 물주머니를 발에 따뜻하게 데워줄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복부가 창만하여 위의 처방에 지각, 진피, 당삼을 증후에 따라 가감하면서 석 달 정도 복용한 후에 복부가 창만한 증상이 사라졌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의사들이 소관을 이기한 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충분히 소관이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을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 못 봐준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발을 먼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거죠. 우리가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해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치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보하는 그런 치료가 좀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치료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만하고 사지가 찰 때는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게 기운이 막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역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남자 32세 3일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8도 넘고 오한이 있었다. 발열 오한이 있네요. 의사는 감모라고 진단하고 약을 지어주었으나 다음날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 내가 진찰해보니 이렇다 할 호소가 없다. 환자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나 봐요. 그날도 체온은 40도가량 되었는데 호소는 그저 왜 그런지 몸이 무겁기만 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방치료의 그 묘미입니다. 양방적인 접근과 한방적인 접근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체온계에 나오는 온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환자가 우선시하는, 환자가 나타내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가 미처 자기 몸을 표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의사가 찾아야 되죠. 설태는 없고 습하다. 맥진을 하니 부대하고
1분의 90회 정도 달하며 변통은 없고 변이 안 나간다는 거죠. 소변을 보면 청직 맑게 나온다. 무색하다. 오한도 거의 없으나 발을 만져보니 냉하다. 그 외에는 소견이 없다. 여기에 사약탕을 투여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체온이 40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상태에 비하면 색이 없다. 종냉하다. 이러한 증상은 명백히 리유한의 증상이다. 거기에 이 환자는 발병 전에 수일간에 무리하여 철야 작업을 하여 대단히 필요하고 있다. 약을 복용하고 1시간 정도 지나니 체온이 40도를 넘었으나 2시간 이후에는 가볍게 발환이 있고 차차로 체온이 하강하기 시작하여 그날 밤은 37도로 되었으며 다음날 아침은 37.5도로 되고 사역탕 1분의 평열로 되었다. 사역탕을 사용할 수 있는 열에는 뭔가 맞지 않는 모순된 증상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네, 이거는 상당히 귀중한 그런 임상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40도가 되는데 부자를 쓰겠습니까? 네,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 증상들을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들이 표증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13세의 소녀인데 폐렴으로 여러 날 고열이 지속되었는데 강한 주사를 맞고 열이 37도 정도까지 내렸지만 기력이 더욱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며 입속이 건조하여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다. 안색이 청하고 꾸벅꾸벅 졸고 때때로 번민하며 앓는 소리를 낸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원래 열이 났는데 주사로 인해 가지고 열 떨어지고 식욕 없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안색이 청하기까지 했다. 몸에 상당히 갑자기 차가워진 그런 거죠. 맥 부삭하고 소변은 드물게 봤다. 그래서 빨리 체온을 너무 확 떨어뜨린 것 같아서 사역탕을 투여한 바 한 번 복용으로 앓는 소리를 멈추게 되고 1시간 후에는 과자를 달라고 하여 담소하게 되었다. 한두 제에 완치되었다. 하루 이틀 만에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귀중한 임상례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증상들에게 부자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과감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맥 부삭 이런 것들이 감초로 잡는 거죠. 건강부자 온보하면서 감초로 잡는 겁니다. 황금, 황년, 황백, 대황이 아니라 자, 이런 것도 상당히 귀중한 임상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아마 사역가 인삼탕 처방 같습니다. 여자 32세, 마른 체형에 창백한 얼굴, 평소 복통, 소화불량, 수종 냉증과 극심한 생리통으로 내원했다. 자, 창백한 얼굴, 복통, 소화장애, 수종 냉증, 생리통. 생리할 때 덩어리가 많고 종아리 쪽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생리 시 거동도 못하고 진통제 3일간 복용해야 하고 생리 때면 설사를 항상 하고 속이 울렁거린다. 결혼 6년 차인데 아기가 안 생겨 걱정이다. 평소 다리가 너무 시려서 일할 때 히터를 다리에 대고 있어야 하며 생리 때는 더 심하고 한번 냉기가 돌면 어찌할 수 없게 괴롭다. 입맛은 있지만 소화는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토하고 쓰리며 가스차고 더부룩하다. 소변은 양호 7, 8회 정도 보고 대변은 물음편 시원치 않고 찬 것에 설사를 한다. 식은땀이 잘 난다. 하체가 잘 붓는다. 손발이 잘 저리고 뻣뻣하고 무딘 감각이 있다. 가슴이 잘 답답하고 한숨을 쉰다. 어깨, 뒷목, 허리, 다리, 관절 등 거의 다 아프다. 자, 여기서 보면 냉증이 있고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화 안 되고 잘 체하고 토하고 쓰리고 자, 여기에서 사역탕만 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여기에서는 소화제를 좀 같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무슨 힌트가 있냐면 사역과 인삼탕을 썼는데 15일 복용하고 생리시 설사가 하루로 줄었고 진통제 복용도 하루로 줄었다. 다시 15일은 콧물 속쓰림을 보고 적환을 하루 1회, 그러니까 콧물이 있다라는 거 보면 중초에 반드시 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사역과 인삼탕만 처방할 것이 아니라 건강부자와 함께 뭐 백출이라든지 귤피라든지 이런 것들 중초를 보는 약들이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원방대로 먼저 이제 하는 게 익숙하셔 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이런 형태로 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병리를 좀 따져 가지고 하는 경우라서 이런 것들은 좀 합쳐서 치료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상 예를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